네,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전일 SY라는 종목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 끝나자마자 시세가 분출됐고, 오늘도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제가 딱 목표가를 4,6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딱 4,650원까지 4%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한 8.8% 정도 좀 수익이 찍혀 있을 텐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지금 재건 관련 종목들은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Y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댐이 파괴가 되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주거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던 만큼 SY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충분히 2차 목표가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제 딥노이드라는 종목인데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AI 의료 쪽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도달했고 오늘도 좀 시세가 12.81%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일 생쇼 무료 유튜브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루닛의 어떤 후속주로 두 종목을 짚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노이드 또 큐렉소라는 종목인데 둘 다 오늘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루닛과 또 뷰노 대비해서 기술력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인텔이라든지 또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해서 AI 의료 관련된 플랫폼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전 고점도 돌파를 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수익이 적자인 거는 루닛과 뭐 JLK, 뷰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의료는 사실상 패러다임의 변화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AI에서 또 AI 의료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AI 의료 쪽은 우리가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도 오늘도 시세가 분출되면서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충분히 시간 문제인 거지 2차 목표가 도달 가능성 충분히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게 이제 뭐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도 반등 흐름이 좀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3월 달에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달, 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또 이제 사우디의 답방 차원의 어떤 방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답방 시일만 정해진다고 했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성격인 한미 글로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생생 한마디에는 성장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금리를 동결을 시사했던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가가 쉽게 잡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뒤집어졌는데 미국의 이제 그 실업 청구 건수가 실질적으로 21만 건이 돌파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했는데 그만큼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둔화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연준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또 4% 급등했고 시간 내에서도 5% 가깝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성장주 앞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또 이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늘도 그 중심에서 제가 오늘 탑픽 종목 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제 가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현재 가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현재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6,580원대에 위치해 있고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의 가장 핵심이고 또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또 좁쌀 코인이라고 자체 코인도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의
효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의 어떤 블록체인과 또 그리고 NFT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효성그룹에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와 이제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을 실제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상품권 같은 경우도 또 그리고 게임머니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갤럭시 머니트리를 가져온 이유를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요, 전자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머니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STO, 증권용 토큰 발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들이 그동안은 브로커 리지, 거래 수수료로만 보통 이제 수익을 챙겨왔었는데 거의 지금 10년 만에 사실상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월 달에 이 STO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고 증권사들도 이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앞다퉈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도 마찬가지로 이 STO 관련해서 글로벌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나와주고 있고 사실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지금 STO 쪽 시장에 이제 새롭게 떠오른 도입기다 보니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인력을 꾸준하게 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STO 시장이 이제 상용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360조 시장, 토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증권업계뿐만 아니라요, 통신업계들도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방금 전에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까지도 이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과감한 투자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22년도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STO 글로벌 시장 규모가 23조인데 2030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360조 시장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증권사나 또 그리고 국내 통신사 또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시장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뭐 키움, 또 KB증권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360조 토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FOMC 연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동결 기조로 이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STO 시장 선점에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긴축이 시작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또 많이 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실 앞으로 이제 장래 소위 그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고 또 어쨌든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제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혹시라도 뭐 있을지 모르는 또 미중 간의 전쟁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이 최근에 암호화폐들이 잘 안 빠지면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STO 시장은 우리가 조금 늦은 거고요. 이미 뭐 선진 기업들은 STO가 이미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실물 자산, 뭐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또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영화 또 그리고 각종 어떤 컨텐츠, 특히 우리가 이제 K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컨텐츠와 음원까지도 실제로 실물 자산에서 이제 조각화해가지고 실제로 주식처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라든지 또 그리고 증권사들 또 그리고 통신사들까지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새롭게 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또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잖아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고 또 증권사들도 오랜만에 새로운 먹거리로 또 이제 어떤 우리 그 신성장 동력이다 보니까 이 STO 시장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매크로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주가들이 좀 한동안 못 갔었는데 오히려 지금 매크로적인 악재들, 미국의 디폴트 우려도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이제 가파른 1년 넘게 금리를 인상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춘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육성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은 전 STO 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다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고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수가는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7,0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